그래서 움직이는 걸 만들어 주자고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시작하기 전에 뜬금없이 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터치, 제스처 핸들링을 레커그나이저 쓸 거예요. 뭘 쓸 거냐면 펜, 손가락 놓고 끄는 거 드래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위치로 옮겨야죠. 그 다음에 핀치라고 해서 손가락 두 개로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이에요. 네. 이걸 갖다 여기다 한글로 뭐 그냥 이동, 뭐 합대, 축소, 회전해도 되지만 이걸 아셔야 되는 이유가 클래스 이름이 연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UI 펜 제스처 레커그나이저, 이게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펜 레커그나이저를 하나 만들게요. 그냥 일단 무작정 하나 만들어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init with 너 비켜라. target 해서 셀프가 됩니다. 셀프. 이게 무슨 타겟이냐면 사용자가 펜을 시작하고 펜을 하는 동안에 나한테 계속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려주면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알려주겠죠? 그 메소드를 내가 구현할 테니까. 그러니까 저 이미지 뷰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뷰 컨트롤러에 하는 거예요. 메소드를 내가 구현해야 되니까. 자, 지난번에 한번 또 질문이 나왔던 셀렉터. 내가 구현할 메소드를 여기다 적어요. 핸들, 뭐야? 어떤 메소드? 핸들, 펜. 그리고 파라메터를 하나 받겠음. 이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이 메소드의 파라메터 타입 같은 게. 이름은 내 마음대로 줘도 되지만. 그래서 액션으로 셀렉터 파라메터 하나 넘겨주고. 이렇게 되면 셀렉터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셀렉트가 뭔지 정의를 하시오 라고 했을 땐 저는 답변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코드를 보고 눈치밥으로 봤을 때는 메소드 시그너처를 저기다 넘겨요. 그러면은 UI 펜 제스처 레커그나이저 오브젝트에서는 저 셀프라는 오브젝트, 요 오브젝트, 타겟이라는 오브젝트랑 이 메소드 시그너처 두 개를 합쳐서 어느 오브젝트에 어느 메시지를 보낼지를 알겠죠. 그 두 가지 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정보 중에 하나는 액션이고 하나는 타겟이에요. 이거 그 MVC 슬라이드 쇼 할 때 액션 타겟 해가지고 화살 탁 쏘는 그 슬라이드 쇼 기억나세요? 네. MVC가 우리 언제더라? 4차 세미나였나요? 그때 액션 타겟, 뭐 델리게이트, 데이터 소스 이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 액션 타겟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간에 뷰에서 뷰 컨트롤러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뷰 컨트롤러 타입을 알아서 그 메소드를 직접 골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뷰 컨트롤러한테 너 자신에 대한 오브젝트 아이디를 내놔. 그리고 메소드 이름을 내놔. 그럼 내가 뭔 일이 발생했을 때 호출해 줄게. 지금 딱 요 관계예요. 이런 형태로 이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핀치 아니야? 아직 덜 끝났는 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펜 레커그나이저로 이렇게만 해놓으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손가락 하나로 이동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터치 포인트 하나. 네. 요거 파라메터가 어떤 게 프로퍼티가 있는지 요거 레퍼런스 매뉴얼 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날 때 보시고요. 안 보실 거 다 알지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미니멈도 하나. 그러니까 뭐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로 그냥 움직이게. 옮길 때는 무조건 하나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2개로 옮기면 안 옮겨져. 그거는 이제 늘릴 때 쓴다고. 기본적으로는 안 옮겨져요. 근데 옮겨지게 하는 방법은 다른 형태로 구현이 돼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뭘 옮기고 싶어 하냐면 이미지 뷰로 옮기고 싶어 해요. 방금 만든 이미지 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미지 뷰라는 이게 UI 뷰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add gesture recognize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pen recognizer 넣어주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 pen recognize는 이 뷰 안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터치로 인식을 해가지고. 예, 이게
제가 신식 방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초반에 저희는 거기서 해주네. 터치스 비겐, 뭐 터치스, 뭐 엔디, 뭐 이런 메소드 써가지고 제가 터치 애니메이션 이제 첫 시간에 보여드렸었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 예, 예. 그게 이제 구식 방법인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제스처가 뻔한 경우에 이미 이제 애플이 알고 있는 패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쓰면 편해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끝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 요건이 뭐냐면 유저 인터랙션 이네이블드 예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돼 있으면 이게 디폴트로 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있으면 터치에 반응을 안 해요.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움직이는 거 구현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아직 안 끝난 게 핸들펜이라는 메소드 만들어줘야 되죠. 이 부분하고의 상관관계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죠. 보시면 이거는 임의로 저희가 정의한 API죠. 그렇죠. 제가 이름을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단 정해진 거는 이 타입이에요. 타입. 레코저나이저가 넘어오는 거죠. 저기 액션의 셀렉트. 예? 다시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요, 이거? 뭐냐면 얘는 펜 테스트 레코나이저인데 예. 여기는 레코나이저. 아, 그거 오타예요. 잘못 친 거예요. 예리하시네요. 아, 그래갖고 이상하잖아요. 지금 펜 테스트 레코나이저를 넘겼는데 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펜 제스처 리커그나이저에 연결되어 있는 이 이미지 뷰가 샌더의 뷰라는 프로퍼티 형태로 넘어와 줘요. 고맙게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이놈 몇 개를 만들더라도 어느 이미지 뷰를 터치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엮여 있는 이미지 뷰가 이렇게 딱 들어와 줘요. 고맙게도. 그러면 이제 얘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바꿔주려면 정보가 있어야겠죠.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클래스가 레퍼런스 매뉴얼을 보고 한번 구경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호출하는 메소드 뜬금없이 나와요. Translation in View. 셀프의 이미지 뷰. 이게 뭐냐면, 방금 펜이라는 제스처를 사용자가 했어요. 그 얘기는 손가락으로 어디를 찝은 다음에 얼마나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위치인 거라고. 그럼 그 옮겨진 만큼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고 싶으면 이 트랜슬레이션, 변화량을 포인트 단위로 얻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뷰 코디네이션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이미지 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셀프 이미지 뷰에서 화면상에 깔려있는 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뷰일 수도 있고 그걸로 이제 재해석을 해서 변환을 해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시 셀프 이미지 뷰를 기준으로 이 포인트가 얼마나 이동됐는지를 알려달라. 이걸 얻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CG 포인트 타입으로 넘어오는데 이 값을 우리가 어디다 쓸 거냐면 방금 여기서 만든 이미지 뷰 있죠. 광선검. 광선검의 센터를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면 광선검의 센터는 어느 좌표계냐면 슈퍼뷰. 즉 화면에 깔려있는 이미지 뷰의 좌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뷰를 기준으로 얼마나 몇 포인트나 옮겨졌는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샌더의 뷰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요 이미지 뷰의 좌표계에서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사진이 깔려있는 이미지 뷰하고는 그냥 좀 달라요.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역 자체도 다르고 단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PI를 제공해서 셀프의 이미지 뷰 상에서의 변화량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는 그 좌표계니까. 그죠? 상대 좌표랑.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센터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쉽게 느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 문제가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지 뷰에 센터 프로퍼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x 값을 나는 바꾸고 싶어. 왠지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배경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값을 바꾸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리드 온리? 컨텐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비밀은 여기 있어요. 이 센터라는 프로퍼티. CG 포인트 타입이죠. 그리고 이미지 뷰에서 센터라는 프로퍼티를 읽어오는 순간에 그 CG 포인트 값이 나한테 넘어와요. 여기서 고친다 한들 저쪽으로 셋 센터가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개취가 다르다는 네, 그러니까 센터라는 프로퍼티를 읽기만 했지 읽은 걸 갖다가 바꾸려면 셋 센터를 한 번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고 그냥 읽은 다음에 바꾸려니까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지금. 그건 원래 못 바꾸는 값이야 라고 문법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사인 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저기는 읽기만 하죠. 센터에 대한 개취가 들어가야 되지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읽어지기만 해요. 사실 지금 요 문장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읽어지기만 하고 읽어지기만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복사가 일어나요. CG 포인트가 XY의 복사가 일어나서 거기다 값을 바꾼 다음에 이 함수가 리턴되면 이 복사된 값은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바꾸는 건 효과가 없잖아요. 복사된 값을 바꾸고 나서 없애버리면 원본 값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왜냐? 셋 센터를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프로퍼티 액세스를 할 때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이나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을 핸들할 수가 있는데 구조체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를 안 해도 뭐 컴파일러 에러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잠깐만 포인트 하나. 센터를 복사를 해봐요 이렇게. 궁금하지 않은 걸 제가 괜히 얘기를 꺼내가지고 어렵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센터 값을 가지고 와서 변화량을 더해주면 더해준다는 얘기는 이게 터치를 만약에 왼쪽으로 하게 되면 x 값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그 값을 더해줘도 무방하니까 빼지는 효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센터 값을 바꾸실 때는 값을 가지고 와서 고친 다음에 다시 요걸 통해서 셋 센터가 일어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이건 이제 펜 제스처 레커그나이즈 사용법인데 자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 트랜슬레이션 정보를 얻어오고 나서 다음에도 이 제대로 변화량을 얻고 오고 싶으면 잘 안 보였구나. 난 아직도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느 거? 직접 해보면 알아요.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봐도 모르겠는데요? 자, 요거 동작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 움직여요. 아, 그래요? 네. 어씨, 무서워. 애들 안 한다 아니 애들. 왜냐면 얘의 서브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밑으로 서브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유저 인터랙션이 이네이블이 안 돼 있으면 터치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해내기 네. 이게 뭐지? 이게 뭐라고? 핀치랑 로테이션. 그거는 있어야 돼. 이게 폰에서만 되는 거야.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하는 거는. 아, 시뮬레이터에서 Alt 키를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lt 어디 있어? 이거? 옵션. 키. 네. 근데 단점이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손가락 2개 놓고 하는 건 안 돼요. 여기 놓게 되면 반대쪽 구석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만. 그래서 진짜 멀티터치 테스트하고 싶을 때는 디바이스에 올리셔야 돼요. 진짜 한계가 있네. 예, 한계가 있어요. 지금 핀치에다가 어떤 액션을 사이즈 액션을 줄 거예요? 핀치에는? 핀치 같은 경우는 스케일. 길이. 지금 어차피 이거 뒤로 없으니까 핀치 하나 넣죠. 로테이션을 넣을까요? 핀치를 넣을까요? 핀치. 핀치가 제일 신기한 것 같다. 자, 핀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보다 이해를 포기하면은 기계적으로 핀치 제스처 레커그나이저. 핸들 핀치라는 이름으로 메소드를 만들기로 하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괄호를 딱 닫아주면 자동으로 하나 쓱 들어가지고. 손가락이 두 개인 거 꼭 각해줘야 돼요. 아니 손가락 하나로 핀치하라 그러면 미쳤냐 그러겠죠. 손가락 세 개를 핀치해야 돼. 세리 핀치. 예, 그럼 매뉴얼 좀 보세요 매뉴얼.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제스처를 그걸 이제. 어우. 핀치 이렇게 넣고 메소드 만들어주고. 예. 어딨냐 그 마우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핸들해 주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가져와요. 그 다음에 뭘 바꿀 것 같아요? 이미지 뷰의 사이즈?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아이폰스러운 방법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생뚱맞은 게 나왔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트랜스폼이라는 프로퍼티예요. 네. 그냥 수학적으로 어떤 벡터를 넣어놓고 이게 회전을 몇 라디안을 할 거냐 스케일을 이제 1을 갖다가 이제 원래 크기라고 놓고 얼마나 더 크게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런 파라메터를 넣어 놓은 값이에요. 자료 구조예요. 저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스케일만 조정할 수도 있고 로테이션만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를 뷰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화면상에 보여줄 때 돌리거나 키우거나 줄여서 보여줘요. 혹은 위치를 살짝 옮겨주기도 하고 그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런 CG Affine Transform이라는 타입이 있고 요거를 사용하는 함수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여기 레퍼런스 보면 네, 그래서 간단하게는 스케일도 되고 로테이션도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좌표 조정이 있잖아요. 뭐 0,0을 뭐 3,3으로 해석해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3씩 더해버리면 되잖아요. 모든 좌표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트랜스폼이라는 자료 구조에다 값을 넣어놓은 다음에 그냥 적용시키기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탁탁탁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2차원 좌표 핸들링 하기 위한 자료 구조체예요. 질문. 예. 네. 아씨, 내가 굉장히 모르는 분야인데 이거. 아니. 이 샌더가 UI 핀 제스처 리커그나이저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있겠죠. 그 중에 스케일이라는 프로퍼티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핀치니까. 핀치가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게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1이면은 원래 크기예요. 그래서 가로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세로로 얼마나 늘었는지 줄어났는지 하는 이 파라메타가 샌더를 통해서 넘어와요. 아 잠깐만. 이게 좀 같은 프로퍼티니까 가로 세로 합쳐서 얼마나 늘었는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같이 그쵸. 그쵸. 가로 세로가 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이렇게 핀치를 하게 되면. 진짜 배율용 네. 그거 갖다가 각각 X랑 Y 쪽에다가 스케일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원래 트랜스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스케일 팩터를 추가로 적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원래 크기라는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CG Affine Transform Identity라는 상수가 있어요. 요게 이런 구조체, C 구조체의 변수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크기도 조절하지 않고 돌지도 않는 아주 원래대로 크기의 트랜스폼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의되냐 한번 봅시다. 궁금하잖아요. 데피니션으로 가보면 오씨 연락 복잡하게 돼 있어. 다른 데다가 뭐야 이게? 근데 이거 구조체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하죠. 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되게 복잡한 반면에 예, 이 6개의 값을 가지는 벡터예요. 100 들어가 있는 거구나. 예. 그 아이덴티파이가. A가 2고. affine 이러네. affine. 오래 걸리셨네요. 제 사전에 안 나와가지고 네이버 사진 찍어. 그러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이 1이고 나머지가 제로인 게 예, 뭐 그거래요. 이 설명이 아마 나올걸? 매뉴얼에? 오빠는 인척인 사람이래요. 수학으로 가면 앞인.
그냥 매트릭스라고만 돼 있다. 아, 여기 있다. 맞다. 됐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저기 이해하라는 뭐였지? 거예요, 이거? 어? 아 이거 너무 약한데. 그럼 뭐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넘어가,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걸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에이 보니까 중학교 수학이네. 그걸 이해하면 근데 네. 까먹었지. 우리는 안 되고 우리 수학- 자라나는 새싹들은 응. 교과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해하세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려줘야지. 이제는. 자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거는 이제 늘었다 줄었다가 우리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안 되면 개족이야. 현재까지? 네.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다 했는데. 예스, 핀치 예스. 아니, 그 선택도 안 돼, 이제. 젠더. 선택도 안 돼. 이미지 선택도 안 핀치 돼. 예스. 핀치 넣고 난 이후로는 그 광선검 선택도 안 돼. 되네? 되는데? 뭐 잘못했어요. 똑같이 따라하는데? 이거 되네. 되는데. 아니,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왜 이거는 원인이 이거가 떴어? 이건 아까 이거 이거 쓸 아까 때도 난 이거 안 됐었어. 되는데. 자 됩니다. 여기까지. 왜 되냐고. 로테이션도 해드릴까요? 그냥 줘볼까요? 소스, 아니, 하지 마. 소스. 소스 집에 가서 봐요. 로테이션도 저런 복잡한 요소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로테이션도 거의 뭐. 이미지가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미지. 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디버깅 하시고 그럼 이것만 일단 나는- 지워주세요. 아까 추가했던 핀치. 로테이션 만들어 버려야겠다. 이거 설명 필요 없이 위에 거의 똑같아. 두 개죠. 뒤주석처리. 블루만 넣어놓고 나머지 하나도 안 넣었구만. 아니야, 아까 했는데 오타 있는 거야. 아 어디죠? 여기. 예. 여기에 이미지 화일. 다 그림으로 돼 있네. 여기 뭐야, 그러면 여기. 지하 페이스트. 그림, 대문자. 카페 페이스트를 하면 좀 검사를 좀 하란 말. 그림. 제가 이거 지난주에 내가 내일까지 보냈는데. 아니 근데 너무 그 피곤하고 바쁜 사람을 자꾸 연락해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스티브 팀장이 나 싫어할까봐. 아니, 실명을 얘기하고. 아 맞다 여기 나오면 안 되잖아. 아 네. 정부장님이세요? 아니. 오, 된다. 오.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됐어, 이제. 반말 하시죠. 됐어요? 네, 되셨어요. 그럼 왜 안 된 거예요? 아까 그거 이미지. 복사할 때 그럼 이미지 같은 거를 이미지 URL을 같은 걸로 해버렸으니까 제일 위에 거 찍으면 되는데 그림만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못 가져가. 그러니까 NSD 때 빨간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두께까지 같이 되네. 네. 길이만 되는 거. 두께도 되네. 아니 근데 길이만 돼야 될까? 자 시끄럽고 로테이션 됐어요. 여기 두께끼리 다 돼요. 로테이션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CG Affine Transform Rotate입니다. 스케일이 아니고. 그리고 파라메타는 하나만 넘어가요. 당연히. 각도. 하나만? 예, 그래서 트랜스폼을 가지고 와서 트랜스폼을 바꿔요. 그러면 로테이트 했다가 핀치 했다가 로테이트 했다가 핀치 했다가 이렇게 해도 계속 적용이 되겠죠. 길이만 조정하자는데 저 핀치 쪽에 샌드 쪽에 일로 잡아주면 길이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제로 내겠습니다. 그거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안 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결과물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죠. 예, 그거는 제가 그냥 코드로 올려드릴게요. 귀찮아요. 별거 아닐 것 같다. 그거하고 아까 자, 돌죠. 도는데 줄진 않아요. 한 번 돌기 시작했으면 왜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가능해서. 예, 근데 이걸 돌면서 줄게끔 할 수 있어요. 포토 SFX에 그렇게 되는데? 만들어져 있거든요. 내 건 되는데? 돌면서- 되긴 개뿔이 돼. 된다니까. 아니, 안 돌면서 돼요. 줄어? 응. 도는 거 알아. 안 돼. 내가 다 아는데, 도는 거 안 했잖아. 지금 사이즈 줄이는 거 아무도 안 했어. 안 돼. 그런데 안 돼. 핀치앤 로테이트. 로테를 안 했구나. 얘는 아니, 방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트위터에다가 올렸거든요, 그거. 아니 보니까 핀치나 지금 이렇게 복합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용자가 짜증을 내요. 아니, 이미지부터 돌면서 옮기고 줄이고 싶은데, 지 계속 안 되잖아요. 넣는구나.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 한번 해봐야겠다. 삭제해야 되는 기능도 없겠네 그러면요. 그렇죠. 그거 따로 만들어줘야죠. 이거 또 안 간다. 타이틀. 아씨. 포토FX에는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안 해. 만약에 이제 삭제하는 기능이 있으면 제가 오브젝으로 저장해야 될까? 저금 같은 게. 오브젝트 아무래도 저장하는 거. 그렇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요? 네. 아, 저는 어떻게 구현했냐면 그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이미지 뷰를 만들 때마다 그 어레이에다 넣어요. 아, 뷰 자체를 그냥. 예. 어차피 메모리 2번 할당되는 거 아니니까. 저장했다 꺼낼 때도 그러면 네, 어레이 멀티로 다 돼요? 예. 그 어레이에서? 이미지 뷰를 어레이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했다고요. 네. 우선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지 뷰 자체를 완전히 저장해버린 거예요? 그래봐야 어차피 어드레스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미지 뷰를 10개를 넣었으면 어레이에 이미지 뷰가 10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 뷰가 선택이 됐을 때 얘는 그 어레이에 있는 애들 중에 몇 번째냐? 그 어레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 인덱스가 뭐니라고 딱 물어보면 걔 3번이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개별로 지우고 싶으면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예. 근데 그 대신에 그러려면 옆에다가 이제 선택된 표시도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귀찮은 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제품이 돼서 사용자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그런 작업들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세미나에서 할 때는 너무 지루하니까, 예, 거의 뭐 여러분 몫이고,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실버 SFX로 전부 다 은색 효과만 나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예, 코드에다가 다시 넣어서.